당장 짐을 싸시오. 이 집에 더 있을 자격이 없소. 장 씨의 목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마당을 울렸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팔짱을 낀 채 등을 돌렸고 하인들마저 외면한 그 자리에 옥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불을 지피고 눈길을 헤치며 약초를 캐어 오던 모든 날들이 죄인의 것으로 둔갑한 순간이었지요. 굳게 닫힌 안채 방문 너머 시어머니는 끝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옥녀는 이 벼랑 끝에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 여인의 지극한 정성은 끝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 근교 남양주 땅에 운천댁이라 불리는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던 집안이었지요. 넓은 논밭에 기와집이 반듯하게 들어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운천댁 앞을 지날 때면 자연스레 걸음을 늦추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조 임금 치세의 어느 가을 그 집안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장인 윤진사가 세상을 떠난 것이 불과 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사랑채에 울려 퍼지던 글 읽는 소리도 마당을 가득 채우던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 집 곧 무너진다는 말이 부엌 아궁이 앞에서도 광 뒤편 어둠 속에서도 떠돌았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뒹굴어도 쓸어내는 이 하나 없었고 대문 앞 소슬대문은 예전의 기세를 잃은 채 바람에 삐걱거리기만 하였습니다. 이 집에 옥년이 처음 발을 들인 것은 혼례를 치른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옥년은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뜨고 가세가 기울어 변변한 혼수도 마련하지 못한 채 가마에 올랐지요. 소박한 옷차림에 머리에 꽂은 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혼례 날부터 이미 차별은 시작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장씨는 옥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고 하인들조차 수군거리며 눈길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 안에는 무쇠처럼 단단한 심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데서 시작하더라도 반듯하게 살겠다는 다짐이 가슴 깊숙이 새겨져 있었지요. 시어머니 윤노파는 안채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옥년이 공손히 인사를 올려도 윤노파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말은커녕 고개조차 제대로 끄덕이지 않았지요. 집안의 실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씨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씨는 하인들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었으며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가장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옥년에게는 부엌 허드레실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을 지피고 물을 깃고 찬거리를 다듬는 일이 하루의 전부였지요. 하인들도 옥년을 낮춰 불렀습니다. 작은 마님이라는 말조차 귀찮다는 듯 흘려 내뱉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던 어느 저녁, 옥년은 부엌 한켠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꺼져가는 아궁이 불씨처럼 작았지만 결코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운천댁의 아침은 언제나 장씨의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안채 마루에 나선 장씨는
하인들을 하나하나 불러 세워 그날의 일을 지시하였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단호하였으며 눈빛은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지요. 하인들은 장씨 앞에서 허리를 깊이 굽혔고 명을 받은 즉시 종종걸음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운천댁의 살림은 장씨가 틀어쥐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보다 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직 하늘이 먹빛으로 가라앉아 있을 시각, 옥녀는 벌써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탕관을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윤노파에게 드릴 약을 다리는 일은 옥년의 첫 번째 일과였지요. 쓴 약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는 동안 옥년은 불기를 조심스레 살피며 약이 넘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오래 다려야 약효가 깊어진다는 것을 옥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을 들고 안채로 들어서면 윤노파는 이미 자리에 일어나 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옥년이 두 손으로 약 사발을 공손히 올리면 윤노파는 말없이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빈 사발을 내밀 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옥년은 묵묵히 사발을 받아들고 물러났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는 그 침묵보다 더 불편하였습니다. 장씨는 상석에 앉아 천천히 수저를 들었고 집안 어른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그 곁을 채웠습니다. 옥년의 자리는 언제나 구석이었습니다. 반찬도 늦게 올라왔고 수저를 들기도 전에 이미 식어 있는 날이 많았지요. 장씨는 그것을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면 재산 이야기가 슬며시 흘러나왔습니다. 논밭에 소출이 어떠니 올가을 곡식은 어느 창고에 쌓아두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장씨는 자연스럽게 그 대화의 중심에 섰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씨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진사 어른이 남긴 유산이 생각보다 크다는 소문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인은 광 속에 금괴가 있다 하였고 또 어떤 하인은 남양주 바깥에도 땅이 있다고 귀띔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옥년이 장독대 뒤편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온 이는 돌쇠였습니다. 나이는 옥년보다 몇 살 위였고 운천댁에서 허들의 시를 맡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인들과 달리 돌쇠는 옥년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님, 오늘 저녁 찬거리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작은 광주리를 내밀었습니다. 옥년은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도움을 건네는 그 눈빛에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돌쇠는 옥년의 집안 사정을 알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예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연기가 굴뚝 위로 피어오르는 시각, 운천댁은 겉으로는 여느 양반가와 다를 것 없이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실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장씨의 야심, 윤노파의 침묵, 그리고 옥년의 단단한 다짐이 한 지붕 아래 뒤엉킨 채 다음 날도 어김없이 아침은 밝아올 것이었습니다. 윤진사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0일이 되던 날, 운천댁 사랑채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친척 어른들과 가까운 이웃 양반들이 하나둘 대문을 들어섰고 마당에는 갓을 쓴 사내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재산 이야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운천대 기와 지붕은 여느 때보다 무겁게 내려앉은 듯하였습니다. 장 씨는 그날 아침부터 공들여 단장하였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손목에는 은가락지까지 끼었지요.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여유가 그 몸가짐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장 씨는 모인 이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자리의 중심을 차지하였습니다. 옥녀는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마치 이 자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옥년의 눈은 조용히 모든 것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오가는 말의 결, 장 씨의 몸짓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산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남양주 일대의 논밭이 여러 마지기, 광 속에 쌓인 곡식, 그리고 금전 일부가 두루마리에 적혀 익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컸던 것이지요. 장 씨는 입가에 미소를 지운 채 두루마리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은 이미 어느 땅이 자신의 것이 될지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자 장 씨는 거침없이 나섰습니다. 가장 기름진 논과 넓은 밭, 그리고 금전의 큰 몫을 자신이 맡겠다고 하였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잠시 눈길을 교환하였지만 누구도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이 집안에서 쌓아온 위세가 그만큼 컸던 것이지요. 몫이 나뉘고 나자 남은 것은 병든 시어머니, 윤노파의 봉양 문제였습니다. 약값에 끼니까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노인을 곁에서 돌보는 일은 누가 보아도 고된 짐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일제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장 씨는 논밭 관리로 몸이 달린다는 핑계를 자연스럽게 꺼내 들었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묘하게 맞물리며 그 짐은 슬그머니 옥년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맡아주시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장 씨가 태연하게 말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았지요. 옥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얻는 것은 없었습니다. 논 한 마지기도 곡식 한 가마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집만 남은 자리였습니다. 옥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뒤편에 자리한 윤노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파의 눈빛은 여전히 서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제가 모시겠습니다. 옥년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 참 어리석구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장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친척들은 이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는 그 선택이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옥년이 시어머니 봉양을 맡겠다고 나선 다음 날부터 운천댁 안채는 옥년의 손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탕관을 올리고 미음을 쑤어 올리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윤노파의 잠자리를 살피고 몸을 닦아드리고 약을 먹인 뒤에야 옥년은 비로소 자신의 끼니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식은 밥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장 씨는 봉양을 넘긴 뒤 단 한 번도
안채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약재가 떨어져도 미음에 넣을 쌀이 부족해도 모른 척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원을 끊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어보아도 마님께 여쭤보라는 말만 돌아왔고 장 씨에게 직접 청하면 알아서 하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옥녀는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저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약재가 바닥나 내일 드릴 약을 다리지 못하게 된 옥년이 광 앞에서 난감한 얼굴로 서 있었을 때 돌쇠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천으로 곱게 싼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이것이 필요하실 것 같아 구해왔습니다.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풀어보니 황기와 맹문동, 그리고 오미자가 단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노파의 약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지요. 옥녀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이것을 구하였소? 옥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돌쇠는 잠깐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댁에서 예전에 제 아비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저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돌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옥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손에 든 약재 꾸러미가 그 어떤 재물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윤노파의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뎠습니다. 낮에는 자리에 누워 있다가도 밤이 되면 이따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밤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옥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였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노파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장 씨는 바깥 논밭 관리를 핑계 삼아 집안을 더욱 방치하였습니다. 안채 마루에 먼지가 쌓여도 뒷마당 담장이 무너져도 장 씨는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시 옥년의 몫으로 돌아왔지요. 옥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등에는 거친 일로 생긴 갈라진 상처가 늘어났고 눈 아래는 어두운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우면 금세 눈이 감길 것 같으면서도 혹여 시어머니가 밤중에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어 쉬이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윤노파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서늘하고 냉정하던 눈빛 속에 무언가를 재고 살피는 기색이 묻어나기 시작하였지요. 마치 오랜 시간을 들여 사람을 시험하듯 윤노파는 말 한마디 없이 옥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차가운 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옥년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찬 기운이 땅속 깊이 스며드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운천댁 마당에는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이면 우물가에 물이 얇게 얼어붙었고 바람은 담장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방 안 깊숙이 냉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윤노파의 기침 소리는 날마다 깊어져 갔습니다. 약재가 다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돌쇠가 구해다 준 것들도 어느덧 다 쓰고 없었지요. 옥년은 조심스럽게 장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병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약재를 조금만 더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년이 공손히 청하였습니다. 장 씨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은 채 대꾸하였습니다. 약값이 어디서 나오겠소? 있는 것으로 알아서 하시오. 말 한마디에 문이 닫혔습니다. 하인들에게도 부탁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외면뿐이었습니다. 장 씨의 눈치를 살피는 하인들은 옥년의 말을 듣는 척 하다가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돌쇠마저 그날따라 바깥일로 집을 비운 터였습니다. 옥년은 홀로 약재 광주리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밤새 윤노파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노파의 등을 쓸어내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아 오자 옥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산에 올라 약초를 캐 오기로 한 것이지요. 운천댁 뒷산에는 겨울에도 구할 수 있는 약초가 있다는 것을 옥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곁에서 배운 것들이었지요. 옥년은 솜을 넣은 겹적오리를 여미고 광주리를 챙겨 뒷산으로 향하였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인 산길은 험하였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푹푹 꺼졌고 경사진 곳에서는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핥히듯 지나갔고 손가락 끝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위 사이 움푹 파인 곳에서 마른 뿌리를 캐내고 눈을 헤치며 낮은 풀숲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얼어 뿌리를 쥐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옥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진 것은 그때였습니다. 옥년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광주리가 굴렀고 힘겹게 캐낸 약초들이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옥년이 몸을 일으키려 할 때 굵은 손이 등을 받쳐왔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돌쇠는 말없이 흩어진 약초를 주워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옥년은 감사의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것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년의 귀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한편에 모인 하인들이 수군거리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발로 산에 올라 약초를 캔다더니 며느리로서 쓸모가 없으니 저 고생을 하지. 누군가의 말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옥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화살처럼 등에 박혔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지요. 그날 저녁 새로 달인 약을 윤노파에게 올렸습니다. 노파는 약 사발을 받아들며 잠시 옥년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과 찬바람에 얼어터진 손등이었습니다. 윤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을 다 마신 뒤 사발을 내밀던 그 손이 어느 때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흔들린 것만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운천댁의 밤은 더욱 길고 고요하였습니다. 찬바람이 창호지를 두드리고 처마 끝 고드름이 달빛을 받아 희뿌옇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옥년은 시어머니 방 옆 작은 방에 자리를 펴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노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까닭이었지요.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옆방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뒤척이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이내 발소리가 느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옥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윤노파가 촛불 하나를 손에 들고
방 안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앓는 몸으로 밤중에 움직이는 것이 위험하였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윤노파는 방 한켠에 놓인 낡은 장롱 앞에 멈추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습기를 머금어 빛이 바랜 장롱이었지요.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열고 안쪽 깊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발이 비틀거렸습니다. 옥년이 재빨리 달려가 노파의 몸을 받쳐 안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옥년이 노파를 부축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노파는 대답 대신 장롱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노파를 부축하며 함께 장롱 앞에 섰을 때 안쪽 깊은 곳에서 천으로 곱게 쌓은 꾸러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 묵은 듯 천 끝이 발에 있었지만 단단히 묶인 매듭은 누군가가 소중히 감추어 둔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노파를 자리에 눕히고 꾸러미를 펼쳤을 때 그 안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세월에 닳아 있었지만 안의 글씨는 또렷하였습니다. 옥년은 촛불을 가까이 당겨 장부를 펼쳤습니다. 논밭과 재물의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유산 분배 날 공개된 재산 목록과는 전혀 다른 이름들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더 눈길을 끈 것은 장부 뒤편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이들의 빚을 탕감해 준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이 오랜 세월에 걸쳐 조용히 베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 한켠에는 따로 표시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숨겨둔 재산의 흔적이 분명하였지요. 공개된 것 외에 상당한 재물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장부는 말없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한동안 장부를 손에 든 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였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윤노파를 돌아보았습니다. 노파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달라는 말도 왜 이것을 보여주었느냐는 물음도 노파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년은 장독대 뒤편에서 돌쇠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돌쇠, 어젯밤 이상한 것을 보았소. 옥년이 장부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자 돌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엔 숨겨진 것이 많습니다, 마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요. 옥년은 장부를 다시 장롱 깊숙이 돌려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운천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표면 아래에 감추어진 것들이 겨울 땅 속의 씨앗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옥년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문턱에 다가서던 어느 날, 운천댁 안팎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이 녹아 낙숫물이 떨어지고 마당 한켠 매화나무 가지에 꽃망울이 맺히던 무렵이었지요. 그러나 봄 기운과는 달리 집 안의 기류는 오히려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장 씨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옥년이 밤마다 시어머니 방을 드나드는 것, 돌쇠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장롱 근처를 서성이는 기척을 하인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장 씨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미 나를 세우고 있었지요.
믿을 만한 하인 둘을 따로 불러 세워 옥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도 옥년의 주변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길이 따라 붙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장 씨는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입을 통해 말이 퍼져 나갔습니다. 작은 마님이 시어머니를 홀대한다더라. 약은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방에 혼자 내버려 둔다더라. 마른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운천댁 담장을 넘어 이웃 양반가에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한 번 열리면 막을 수 없는 법이지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장 씨가 은근히 부추긴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면 내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어느 친척 어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옥년은 그 말을 전해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온 힘을 다하여 모셨는데 그것이 정반대의 말로 둔갑하여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옥년은 친척 어른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어머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직접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왔고 밤새 간호하였습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척 어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한데 어찌 믿겠느냐. 말 한마디가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오래 쌓인 장 씨의 위세 앞에 옥년의 말은 가벼운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돌쇠는 옥년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하인의 몸으로 양반들의 다툼에 끼어들었다가는 자신도 집에서 쫓겨날 것이 뻔하였습니다. 돌쇠는 먼 발치에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옥년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윤노파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옥년이 방으로 들어가 억울한 사정을 조심스럽게 아뢰어도 노파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인지 외면인지 옥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고요함이 때로는 장 씨의 날선 말보다 더 깊이 옥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장 씨는 날마다 조금씩 더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옥년이 쓰는 방의 땔감을 줄이고 끼니를 늦게 드리고 필요한 물건을 일부러 내주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옥년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장 씨의 눈치를 살폈고 친척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옥년은 점점 좁아지는 담장 안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옥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방 안에서 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도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라고 옥년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매화꽃이 찬바람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듯 옥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빗소리가 기와 위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운천댁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아침 장 씨는 친척 어른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사랑채의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분위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옥년은 마당 한가운데 불려 나와 섰습니다. 빗방울이 옥년의 어깨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장 씨는 그 자리에서 옥년을 죄인 다루듯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를 홀대하였다는 것, 집안 살림을 게을리하였다는 것, 심지어 장롱을 함부로 여러 재물을 넘보았다는 것까지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고, 하인들은 담장 근처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옥년을 위해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년은 반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채 나오기도 전에 장씨의 말이 덮쳐왔습니다. 이 집에 더 있을 자격이 없소. 당장 짐을 싸시오. 장씨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려 온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친척 어른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들어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노파가 방문 너머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파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채는 고요하였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울 뿐이었지요. 옥년의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불을 지피던 일, 눈길을 헤치며 산을 오르던 일, 밤새 노파의 등을 쓸어내리던 일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옥년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돌쇠가 담장 근처에서 옥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자리를 피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도 그 뜻이 전해졌지요. 잠시 후 돌쇠가 옥년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지금 떠나십시오. 제가 안전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간절하였습니다. 옥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면 편할 것이었습니다. 이 차갑고 고된 집을 등지고 나가면 다시는 이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년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옥년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나는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요. 돌쇠는 더 권하지 못하였습니다. 옥년의 눈빛이 이미 결심을 마친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장씨가 다시 한번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친척 어른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년에게 쏠렸습니다. 하인들도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운천댁 안에서 옥년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당의 빗물이 옥년의 발 언저리를 적셔왔습니다. 옥년은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똑바로 섰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옥년의 등줄기를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이 순간의 옥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벼랑 끝에 선 그 자리에서 옥년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장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채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지팡이에 몸을 기댄 윤노파였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단단하였습니다. 빗소리가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윤노파는 천천히 마루 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그 걸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등장이었지요. 내가 할 말이 있소. 윤노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마당 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장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윤노파는 먼저 장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 재산을 탐하여 온갖 수를 써왔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말 한마디에 사랑채가 얼어붙었습니다. 장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유산 분배 날 내가 가져간 논밭이 얼마이며 숨겨진 재산을 찾으려 하인들을 시켜 이 집 안팎을 뒤진 것이 몇 번이더냐. 윤노파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 씨는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집안을 위하여. 그러나 윤노파는 손을 들어 장 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말을 아끼거라. 그 짧은 한마디에 장 씨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윤노파는 천천히 옥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빗속에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옥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긴 겨울 동안 담아두었던 것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한겨울 눈기를 헤치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왔소. 새벽마다 불을 지피고 밤마다 내 곁을 지켰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그리하였소. 윤노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소. 이 아이가 그리한 것은 도리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을 마친 윤노파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천에 쌓인 그 장부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 장부에는 이 집 재산의 진짜 내역이 적혀 있소. 공개된 것 외에 따로 간직해 온 것들이요. 이것의 주인은 나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넘길지도 내가 정할 것이요. 윤노파의 말이 끝나자 친척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장 씨는 두 손을 꼭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리를 깊이 굽히며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이 집에서 지내신 날들을 소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단 하루도 어머님 곁을 소홀히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진심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윤노파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시험이었소. 마당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요. 윤노파의 시선이 옥년에게 머물렀습니다. 옥년은 그 시험을 통과하였소.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하였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옥년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겨울을 버텨 낸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장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친척 어른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나긴 겨울 끝에 마침내 봄이 운천댁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자리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운천댁 마당에는 빗물에 씻긴 매화꽃이 환하게 피어 있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맑고 고르게 울렸습니다.
어젯밤의 소란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운천댁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노파는 그날 오전 친척 어른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노파의 얼굴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홀가분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파는 장부를 펼쳐 숨겨두었던 재산의 내역을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논밭과 금전, 그리고 오랜 세월 조용히 간직해 온 것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말없이 듣다가 이따금 낮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힌 뒤 윤노파는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살림을 옥년에게 맡기겠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친척 어른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옥년이 보여준 것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윤노파의 말과 돌쇠의 증언, 그리고 장 씨의 굳어버린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그 자리에서 집안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였습니다. 그동안 틀어쥐고 있던 논밭 관리권도 하인들을 지휘하던 권한도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장 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소리가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씨는 보따리를 싸서 운천댁을 떠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년은 장 씨가 떠나는 뒷모습을 마당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옥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끝까지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옥년이 지켜온 방식이었지요. 돌쇠는 그날 저녁 윤노파로부터 두둑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노파는 돌쇠에게 직접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 다행이었다. 돌쇠는 깊이 허리를 굽히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래전 옥년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돌고 돌아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한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법이었지요. 옥년은 안주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며칠 동안은 그 자리가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옥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집안 살림을 하나씩 살피며 고쳐 나갔습니다. 장씨 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던 하인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였지만 옥년의 한결같은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운천댁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윤노파는 날이 갈수록 기력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노파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다가 곁에 앉은 옥년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하나가 지난 긴 겨울의 모든 것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옥년은 노파의 손을 조심스레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길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어리석은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운천댁 작은 마님은 참으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운천댁은 다시 마을에서 이름 높은 집안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기울어 가던 집안이 한 사람의 선택으로 다시 반듯하게 세워진 것이지요. 옥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가르침을 남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한결같이 도리를 다하는 것, 눈앞에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옥녀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재물은 흩어지고 권세는 기울어도 사람의 진심은 끝내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였습니다. 옥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 아궁이 앞에서도 눈길을 헤치며 오르던 산길에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논어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였습니다. 돌쇠가 곁을 지키고 윤노파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옥년이 쌓아온 덕이 그 인연을 불러들인 것이지요. 우리네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알아주는 이 없어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